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전 정신과 전문이고요. 김병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멀어져서 이제 안 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개별적으로 이유가 굉장히 다양하겠죠. 근데 요즘은 다들 이제 그런 고민으로 많이 오시더라고요.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데, 혹은 어머니가 너무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데 힘들어 죽겠다. 기본적으로는 너무 가까운 사이에서 관계가 힘들어하는 건 거리 조절이 힘들기 때문이겠죠. 아마. 어느 정도 떨어져야 적절한 건지가 사실은 가족 단위나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회사 동료나 친구들이라면 이 정도 거리면 적절해라는 게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데 가족은 굉장히 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애시당초 기대를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조금만 떨어져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라고 죄책감을 느끼거나 조금만 멀어지면 저 자식이 어떻게 저렇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키워놨더니 하고 서운해하시고 화를 내시니까 너무 밀접하지도 적절히 떨어지지도 않는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족 간일수록 가늠하기가 어려운 게 우선 가장 큰 이유 같아요. 그렇다면 그렇게 거리 조절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거리로 유지를 하는 게 적절할까요? 해봐야 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속 습관화된 거리들이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하고 딸 사이가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경우, 딸을 자기 자신과 너무 동일시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의 대리자인 것처럼 통제하고 교육시키고 성공시키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죠. 또 특히 고학력 어머니일수록 자신이 못 이룬 꿈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면서 로스쿨에 가라, 무슨 대학 가라, 너 유학 가야 커리어까지 다 관리해주시는데 그렇게 쭉 지내다 보면 빨리 번아웃이 오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계속 모든 걸 관리하고 통제하고 누군가와 동일시해서 지낸다는 건 숨막히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대학교 1, 2학년 혹은 취업을 앞두고 내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서 어머니와 관계가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죠. 근데 어머니는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대학원도 가고 전문직이 돼야 되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딸이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겠다고 이게 번아웃에 빠지듯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어머니는 쥐어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탈을 보이기도 하죠. 연애에 빠져가지고 갑자기 평소하고 다른 성격이나 행동을 보인다든지 딸이? 예. 공부를 하지 않고 아예 놓아버린다든지 너무 밀착되었다가 아예 떨어졌다가 그리고 적절히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들은 그 정해진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좋았다, 나빴다, 싸웠다를 반복하면서 가족 나름의 거리를 찾아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대체로 다 고통스럽고 괴롭죠. 남의 집은 참 부모 사이가 좋던데 우리는 왜 이래? 이렇게 막 부러워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 가족만 혹은 나만 잘 거리 조절을 못한다고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다 거리 조절에 실패하고 때로는 잘 맞았다가 멀어졌다가 하면서 반복하면서 평생을 계속 그 거리 조절을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멈춰진 과정이나 어떤 딱 정확한 지향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계속 거리를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갈등과 반목은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 가족만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하거나 자책감에 빠지지 않는 것. 이런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딸에게 계속 푸시를 넣는 건 사실 표면적으로는 딸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어머니 본인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경우가 많죠. 요즘은 또 한 가정, 한 자녀 가족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또 어머니 경우에 또 학력이 높으시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시는 주부분도 많이 있으잖아요. 그런 경우는 동일시하고 대리자 역할을 기대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동일시와 대리자 역할을 하는 어머니의 특징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모든 경우에 아마 우선 첫 번째는 통제 욕구라는 게 작용할 거예요. 통제 욕구. 예,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와 부하 모든 관계에서 갈등이 심해질 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통제 욕구가 있죠.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어떤 주도권을 갖고 싶어하고 환경을 조정하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야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통제 욕구가 자식이라든지 부하 직원이라든지 친구에게 과도하게 작용하다 보면 사실 타인도 하나의 자기 정체성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잖아요. 당연히 숨막히고 관계 갈등이 심해지고 왜 나를 조정하려고 해? 라는 갈등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일컬어서 통제 욕구라고 합니다. 타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통제 욕구,
욕구를 과도하게 발휘하려고 할 때 관계는 좀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그렇게 통제 욕구가 심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때 그럴 때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보면 통제 욕구가 강한 사람들을 옆에 두면 힘들어요. 그게 조금 더 교묘한 수법으로 나오면 사실 요즘 유행하는 뭐 가스라이팅 같은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넌 나 없으면 다른 사람 못 만나. 뭐 네가 내 없이 어떻게 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은근한 암시를 주고 불안을 유발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너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게 또 그게 가스라이팅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너 이거 해 저거 해라는 건 통제고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자신이 통제받는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채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숨겨진 기제는 죄책감과 불안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내 말을 따르라고 하진 않았지만 스스로 미안해서 자꾸 따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쉽게 알 수 있을까요?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알아차린다는 건 그 사람과 관계했을 때 있는 그대로 나로 존재하지 못하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좀 불편하고 숨 막히는 느낌이 들고 그 사람과 있으면 괜히 자꾸 내가 미안한 느낌이 들어요. 계속 뭐가 내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뭔가 내가 계속 애를 쓰지 않으면 불안한 느낌이 들고 계속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뭔가를 맞춰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관계는 평등한 관계나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암묵적으로 통제 관계에 있고 조정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든 각자는 다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의 목표가 있고 삶의 목표가 있는데 가스라이팅이든 통제 욕구에 조정되는 관계들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만 계속 존재하니까 자아를 잃어버리게 되고 상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살아가게 되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뭔가 공허하고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은 일들이 생기죠. 만약에 부모가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땐 잘 몰라요. 내가 누군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예. 뭐 또래 집단하고 어울리면서 학창시절에 공부를 해가면서 서서히 알아나가는데 자기의 고유한 정체성이 성립되기 전이니까 어머니의 통제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그게 과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정상적인 관계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청소년기에 이미 어머니의 거리가 이제 서서히 떨어지면서 또래 집단과 동일시하면서 자기 정체성 형성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들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느라 바빠서 자기의 정체성을 스스로 만들어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요즘은 좀 늦어져서 대부분 대학 시절에 이제 그런 예전에 청소년기에 풀었던 심리적인 발달 과제를 대학에 들어와서 비로소 해결해 나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심지어는 뭐 사회 초년생이 된 다음에 그제서야 내 삶은 이런 것이었구나. 내가 부모님의 기대에 너무 맞춰 사느라 내가 탈진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사표를 막 던지고 나는 집을 나가겠어요. 뭐 독립을 하겠어요. 친구랑 살겠어요. 애인이랑 살겠어요. 뭐 이러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충격받죠. 말 잘 듣던 애가 회사 다니고 있다가 갑자기 애가 성격이 달라진 것 같으니까 놀래서 오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본 케이스에서는 의사 면허증도 따고 공보의 전문의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 자기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욕망대로 사는 거니까 내가 만족스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바에는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걸 뒤늦게 깨달으니까 퍼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관계는 이게 멀어진다기보다는 관계가 퍼져버리는 거죠. 사실은 움직이질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는 막 당기려고 하거나 채찍질을 하기도 하고요. 꼼짝하지 않는 말처럼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관계에 빠지게 되죠. 그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걸 알아차렸다면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될까요? 그럼 이게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구나. 내가 조정당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면 내가 고유하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죠. 그렇게 알아차려서 내 욕구를 상대방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멀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좀 맞춰 조율을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서로의 각자의 욕망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관계가 새롭게 정립이 되잖아요. 멀어질 수도 있고 서로의 욕망들을 받아들이면서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질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관계는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는 관계가 자꾸 좋아야 된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는 관계도 물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관계는 영속될 수는 없거든요. 관계라는 건 뭐 철처럼 그 공기에 오래 노출시키면 물에 닿으면 부식하거든요. 모든 관계는 다 부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자기 욕망도 인식하고도
심리적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끊어야 되는 관계를 끊지 못하거나 좀 더 멀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자신이 없어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인식은 관계는 깨질 수도 있고 지금하고 다른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못 받아들여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매달리거나 자신이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고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문제 때문에 의존적이라든가 뭐 어린 시절에 헤어지면서 트라우마를 많이 받았다든가 부모님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양육 과정에서 불안정 애착 때문에 그게 내재화되어서 관계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갖고 있다든지 이런 자기 문제로 인해서 이 관계가 잘못됐다는 걸 다 알고 있고 그래 관계를 유지해봐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고 난 다음에도 못 벗어나요. 그럼 그 다음에는 자기 문제를 그 다음부터는 풀기 시작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존적인 성향이 나한테 있는 건지 관계가 멀어지고 깨지는 거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대표적으로 이제 관계가 깨지면 자기 인생이 막 무슨 끝장날 것 같은 막 그런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관계가 깨지면 좀 힘들죠. 뭐 힘들고 상실감도 느끼고 방황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은 또 성장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스스로 이제 그런 관계가 깨지거나 멀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으면 관계를 재정립할 수가 없죠.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자기 문제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또 포인트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세팅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뭐 또 말씀을 드리지만 어느 정도 타인에게 독립적이어야 의존적이어야 하는지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사람은 다소간 의존적이면서 다소간 독립적인 존재거든요. 절대로 완벽하게 독립적이거나 완벽하게 의존적인 존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존과 독립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의존적이면서 독립적인 존재, 독립적이면서 의존적일 수 있어야 건강한 것이다라는 인식이 우선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뭐냐? 역시 그것도 어느 정도 의존도 해보고 독립적으로 지내보면서 마음의 상처도 받아보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가면서 20대, 심지어는 30대, 심지어는 40대, 50대가 되어도 그 과정들을 계속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또 요즘 젊은 분들은 너무 심리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대에 자신의 심리적인 거리와 독립성을 획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절대로. 심리의 발달이나 관계의 발달이라는 건 평생을 거쳐서 계속 해나가는 과정인 것이지 20대 끝이 나고 30대 끝이 나고 완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뭐 한 30대만 되면 좋은 사람과 만나서 안정적인 관계가 되고 그럼 난 편안해질 거예요. 이렇게 그냥 환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 관계의 변화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풀어야 될 숙제들은 계속 평생을 거쳐서 가는 것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계속 불안과 약간의 고통이 따른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오늘 김병수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가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독립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